저번에 이제 아무래도 수성구 아파트를 좀 잡아드렸으니까 비수성구 섭섭하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핵심 아파트 나오게 됐고요. 세 곳이 좀 핵심지라고 보여지는 곳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여기가 단연코 좀 앞서고 있으니까 오늘 한번 살펴볼 겸 그 아파트들,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세 곳 중에 가장 네. 탄탄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곳이 어딘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청라운동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격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고요. 대장급 입지에서 또 우리가 대장 아파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표적 한 4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건데, 뭐 남산 롯데 청라이스자이, 두류역자이, 그리고 빌립스카이죠. 이것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남산 롯데캐슬이 학교에 대한 거리감도 워낙 가깝고, 그리고 뭐 W 역세권에다가 뭐 수성구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까지 다 뛰어나니까 가장 실거주 가치가 뛰어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게 가격까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일단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셋 다 각자만의 장단점이 뚜렷하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지금 네. 기준에서 가장 덜 오른 것은 어디예요? 네. 두류역이죠. 두류역. 특히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대장 아파트를 중심으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선 롯데가 워낙 뛰어나니까 청라 운동력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두류역 같은 경우는 대장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부터 좀 본격화 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가격이 조금 변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실거주자 관점에서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들면 된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이 좀 강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투자라면 뭐 쉽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싶은 거냐, 얼마까지 좀 올랐으면 좋겠느냐, 이런 고민들까지 한번 해보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뛰어난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싸게 산다는 여지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비순구 대장급 아파트를 한 8억 정도로 잡고 있고, 특히 이 남산 롯데는 조금 더 실거주 가치나 상징성이 뛰어나니까 한 8억 4천 정도가 이제 적정가라고 본다면 그 가격 대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주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평생 살 거라면 그냥 남산 롯데 살면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평생의 개념이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이 투자 효율성의 측면에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가 적정가 대비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접근했느냐, 이런 게 가장 기본이라고 봤었을 때, 그래도 얘들이 확실히 오르는 아파트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옆에 2등 아파트 혹은 3등 아파트 정도의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핵심지가 정말 딱 경계가 잘 쳐져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청라운동역 안에서도 남산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곳들이라거나, 아니면 두류역 안에서도 뒤쪽으로 보면 평리 뉴타운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구분을 해줘야 되겠고, 죽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감삼동 라인까지, 장기로 라인까지가 가장 핵심지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인프라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싸도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여져서 최대한 2호선 역세권 라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그 안에서 뭘 살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좀 효율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면 바로 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신호를 더 봐야 할까요? 사실 대장급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저는 수성구 아파트들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 금액대가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싸게 사는 게 힘들다고 쳤을 때 왜 수성구는 더 먼저 올랐을 거니까 우리가 경매라든지 해서 좀 싸게 샀거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얘기했다시피 좀 노려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만약에 신축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요 동일선상에 입지 안에서 최소한 2020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들을 좀 노려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타이밍이라고 봤었을 때요, 올해가 좀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핵심지의 신축들 위주로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런 아파트들을 보면요,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장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축들 해서 접근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세 곳 중에 5년 뒤에 핵심지로 불릴 확률이 가장 네. 높은 것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앞서 살짝 언급했지만
두려움이죠. 아무래도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다른 대장가 아파트들에 비해서 연식도 조금 최신축에 가깝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발전될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대장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9억을 먼저 찍을 아파트가 무엇이냐? 84타입 중층 기준으로. 뭐 물론 남성 롯데가 한두 건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은 좀 더 안정적으로 찍어 나갈 것은 두류역 자이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뭐 두류 서희 스타일스라든지 아니면 뭐 두류 이편한 이런 것들 흐름도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서희 스타일스가 최근에 입주장이 끝나게 되면서 6억 5천 미터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싹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우리가 핵심지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은 이제 다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는 정말 올라갈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이런 신축들 또 바라봐 준다면 지금 두류역이 좀 그 질문에 있어서는 가장 정답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지역들도 조금씩 이제 호가들을 올려 나갈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청라운동역은 뭐 딱 요 두 개 아파트 보면 될 것 같고요. 남산 롯데랑 청라이스 자이. 그리고 죽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리브 스카이만 독주를 하고 있는데 뒤따라 갈 만한 아파트가 사실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뭐 용산 자이라든지 아니면 감삼동의 주상복합 라인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느냐, 이렇게 이제 또 집중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